점심. 뭐 하고 있어? 밥은 먹었어? 다 먹었으면 설거지 꼭 해놔야 돼. 알았다니까.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나라고 그러고 싶겠어? 일자리 알아보는 건 어때? 안 그래도 지금 하는 마음에 드는 게 있는데 요즘 무인 세탁 사업이 그렇게 잘 된대. 그냥 원룸과에 상가 하나 얻어서 해보는 건 어떨까? 뭐? 당신 또 사업하려고? 저번에도 무인 밀키트 했다가 말아먹은 거 기억 안 나는 거야? 근데 또 사업을 하시겠다? 그땐 상권이 안 좋았잖아. 이거는 투자한 건 금방 뽑힌다고. 네가 그렇게 말하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적 있어? 그리고 무슨 자금으로 시작하겠다는 거야? 그냥 남편 기 살려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아이 됐어. 내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여보! 아... 잠시 후. 얘야, 세만이한테 뭐라 있어? 애가 씩씩거리면서 전화가 왔구나. 아니에요. 그냥 의견 다툼이 있었어요. 네가 고생이 많다. 장남이라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저러더구나. 일단 달래 놨으니까 그게 마음 쓰지 말고. 알겠니? 감사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너무 기쁜 거 있죠? 말이라도 고맙구나. 이참에 우리 둘이 밥이라도 먹으러 갈까? 우리 아가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줘야지. 그럼 저 어머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안 될까요? 어머, 당연히 되지. 그럼 주말에 몰래 오렴. 우리 둘이 신나게 놀자꾸나. 네. 그날 저녁. 나왔어. 아직도 화가 난 거야? 넌 그렇게 남편 기를 죽이고 싶은 거야?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걸로 보이냐고. 나도 이것저것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생활이 너무 빠듯하잖아. 나 혼자 돈 벌고 있는데 매달 적자 나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는지 알아? 그게 싫으면 당신도 돈을 벌러 가면 되는 거잖아. 그거 건들지 않을 테니까 모아서 아가씨 주라고. 나도 하고 있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보내는 줄 알아? 지금 1년 넘게 일 안 하고 있잖아. 그동안 얻은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반대를 하는 거잖아. 나중에 우리도 아이를 낳아야 할 텐데 그때 허덕이면서 키울 거야? 잘 키우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려면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된다고. 됐어. 그냥 말을 말자. 그 주 토요일. 어머니, 저 왔어요. 아가 왔니? 세만이 또 집에서 누워있지? 그렇죠. 네가 고생이 많구나. 결혼한다고 했을 때 그냥 말렸어야 했는데 말이야. 답답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만나서 좋은걸요. 근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된장찌개 해놨단다. 그리고 같이 비빔밥 해 먹으려고 했지. 너무 그리웠는데 감사해요. 역시 어딜 가도 어머니 손맛 따라잡는 곳은 없다니까요? 근데 아가야, 혹시 양심이한테 얘기 들었니? 네? 아가씨한테요? 글쎄,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집을 뒤엎었댄다. 상대가 20살이라는데 어떻게 허락하겠니? 20살이요? 아가씨도 이제 학교 졸업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잘라냈거든. 만약에 너한테도 그런 부탁하면 거절하렴. 아, 네, 어머니. 아가씨가 좀 걱정되네요. 그러다가 마음의 상처라도 얻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요즘 남자 여자 상관없이 꽃뱀짓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나도 걱정이다. 물론 양심이가 모아놓은 게 없으니 기우라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몇 프로의 가능성이란 게 있는 거잖니? 저한테 말을 꺼내면 반대도 하겠지만 상황 보고 판단해 볼게요.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언니. 잘 지내시죠? 네, 아가씨도 잘 지내시나요? 근데 어쩐 일로? 아니요, 저기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을 허락 안 해주셔요. 언니가 찬성해주면 엄마도 마음을 조금은 바꿔주지 않을까 해서. 네? 결혼이요? 아가씨 나이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가 아가씨를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듬직하면 어머님도 마음 여시겠죠. 그게 20살이에요. 튜터링 하다가 만났는데 너무 좋아서. 아가씨 20살은 너무하죠. 일단 결혼을 하려면 기본적인 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미천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꾸준하게 갚을 테니까 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 부탁이라면 들어줄 수 없어요. 가족 사이에서도 돈 거래는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자금 여유롭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세만씨 일 안 해서 저 혼자 버는 거. 죄송해요. 제 주위에 이런 부탁할 만한 사람이 언니뿐이라서 꺼냈던 거예요. 네. 그럼 끊을게요. 잠시요. 누군데 인상을 그렇게 써? 아가씨. 결혼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으시다고 도와달라 하셔서. 결혼? 그럼 도와주면 되지. 못해줄 건 없잖아. 지금 우리 사정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일을 안 하는데 여유가 어디 있어. 너 그 이야기야. 늦둥이 신우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이야기 할 거면 말 걸지 마. 그럼 네가 돈 벌어서 지원해 주든가. 상대가 20살이래. 결혼해서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아무리 사랑해도 현실은 볼 줄 알아야지. 그래, 너 잘났다. 넌 시댁보다 돈이 우선이지? 그럴 거면 혼자 살지 결혼은 왜 한 거야? 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 우리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여유가 되면 당연히 도와드리지. 그놈의 여유. 야, 호세만! 2주일 후. 아가, 혹시 바쁘니? 아니에요, 언니. 혹시 무슨 일이셔요? 주말에 시간 되면 아울렛에 가줄 수 있을까 해서. 거리가 거리인지라 혼자 가기 힘들 것 같네. 애들한테 말하려고 하니 요즘 나만 보면 돈 얘기를 돼서 솔직히 불편하구나. 괜찮아요, 어머니. 저랑 같이 가요. 근데 대신 아울렛 말고 백화점 가요. 제가 이쁜 옷 하나 장만해 드릴게요. 얘도 참. 괜찮아. 내가 사도 되는걸. 그럼 부탁 한 번만 하자꾸나. 네. 양심이가 연락했지? 오긴 했는데 거절했어요. 솔직히 미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결혼해봤자 힘들어질 것 같기도 해서요. 어머님도 그런 마음에서 말리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고맙다. 아가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다행이야. 할도리를 한 건데요. 그럼 주말에 찾아뵐게요. 그 주 토요일.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었구나. 우리 애들은 내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서 서운했는데 말이야. 전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거든요. 오히려 어머님께서 제 옷까지 사주셔서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그런 말 마렴. 오히려 이 늙은이한테 귀한 시간 내어주지 않았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진짜 딸 같은 며느리를 제대로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저희야 어머니랑 있는 게 좋아서 그러죠. 아, 그러고 보니 이번에 맛있는 식당 생각났는데 같이 먹으러 갈까요? 이것도 사주셨는데 식사는 제가 대접할게요. 아니면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자꾸나. 같은 시각, 카페. 누나, 우리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거 맞아? 엄마가 언제 인사 올 거냐고 닥달하고 있단 말이야. 누나가 집에 말하면 할 수 있을 거라며. 나도 답답해. 이렇게 발목 잡힐 줄 알았겠어. 안 그래도 말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얼른 해오래. 언제까지라고 말하는 게 좋을까? 누나라면 능력이 좋으니까 금방 할 수 있겠지? 진짜 그것도 못하면 실망할 것 같은데. 알았다니까.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막내 하나뿐인 딸인데 그 정도도 안 해주겠어? 어머님하고 아버님한텐 잘 설명해줘. 역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럼 누나만 믿고 있을게. 아, 맞다. 그리고 집은 내 명의로 해주는 거 맞지? 아무리 그래도 장남 가오란 게 있는데 누나 명의라고 해봐. 우리 부모님 뒤로 넘어가실 수도 있어. 당연하지. 어차피 난 또 물려받는 거 있을 건데 집 정도야. 알았어. 난 이제 과제하러 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 누나도 조심히 들어가. 그날 저녁.
네가 무슨 일로 나한테 연락하냐? 오빠, 오빠는 돈 없어? 놀리냐? 지금 내 상황이 눈에 안 들어와? 갑자기 돈 왜? 결혼하고 싶은데 없잖아. 근데 오빠, 엄마가 살고 있는 집 있지? 그거 오빠 명의로 돼 있지 않아? 장남이라고 그때 그렇게 해놨었잖아. 아우, 그랬네? 근데 그게 왜? 알아보니까 그거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오빠도 나도 필요한 상황인데 살짝 당겨쓴다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될까? 어차피 나중에 우리한테 돌아올 건 맞긴 한데 말이야. 근데 엄마가 알면 쓰러지지 않을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마 엄마는 영원히 그 사실 모를걸? 어차피 오빠 이름으로 돼 있는데. 대신 내가 빌린 건 이자까지 해서 줄게. 음, 좋아. 그럼 내일 낮에 집에 와. 은행 가서 처리해 놓을 테니까. 다음날 점심. 정확하게 반반 처리한 거다. 오. 근데 이걸로 집을 사기엔 좀 적다. 그치? 근데 어떻게 하겠어. 이게 최대로 올려서 받은 거라 더는 없다고. 결혼 한 번이 이렇게 힘들 줄이야. 오빤 대체 어떻게 한 거래? 원래 결혼은 갈 길이 먼 법이지. 난 와이프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잘 지냈던 거지. 네가 결혼하고 싶단 쪽에선 아무것도 안 한대? 적어도 남자가 집이라도 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오빠는 해서 갔어? 어차피 반반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거잖아. 게다가 우리 집이 돈 많은데 뭘? 잘생기고 어린데 감안해야 하지 않겠어? 친구들도 내 예비 신랑 보고 그렇게 부러워한다니까? 이런 맛에 사는 거지. 아이고. 근데 나도 뭔가 부족한 느낌인데. 이걸로 사업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뭔가 방법이 없을라나? 오빠, 그럼 이 집은 어때? 어차피 공동명의잖아. 오빠야, 오빠 지분만큼 쓰겠다는데. 그건 세연이가 뭐라 할 건 못 되지? 그 정도면 나도 어느 정도 다 채울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그렇지. 나도 이 집에 들어올 때 낸 게 있는데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잠깐만. 아, 분명 문서가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찾았다. 이걸로 받을 수 있겠지? 적어도 그 정도 시세만큼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볼게. 오빠. 근데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데? 그럼 할 방법 없는 거잖아. 장남이면서 동생 시집 한 번 안 보내주는 거야? 진짜 서운해. 내가 잘 말해볼게. 장남인데 우리 집 막둥이가 결혼한다면 도움을 줘야지. 안 그래? 역시 우리 오빠가 세계에서 최고라니까. 고마워. 그날 저녁. 자기야. 뭐 잘못 먹었어? 징그럽게 뭐 하는 거야? 혹시 돈 없어? 이번에 양심이 결혼할 거라는데 우리가 축의 정도는 해줘야지. 안 그래? 결혼? 그거 어머님도 나도 반대하는 건데 어떻게 하겠다고? 상대가 20살짜리인데 당신은 동생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 결사 반대야 반대. 그럼 사랑한다는데 하지 말라고 말할까? 당신 신우가 하겠다는데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 아가씨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어. 맨날 사고치지, 대학교 등록금 없어서 빌리지. 근데 이제 결혼까지 시켜줘야 돼? 애가 아니잖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너 잘났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어린 신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데 도와주진 못할 망정 비난을 해? 너같이 독한 여잔 처음 본다. 뭐? 허세만! 일주일 후. 오빠, 이게 뭐야? 어떻게 장만한 거래? 당연히 와이프를 이긴 거지. 설득 좀 했더니 너 도와주라고 하더라. 근데 반대한 게 있으니까 자기가 도와줬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나 못 믿었냐? 이 정도 능력은 된다고. 솔직히 내가 안 좋았으면 지금까지 왜 결혼 생활을 했겠어? 하긴 그것도 그렇긴 하다. 역시 언니를 믿고 있었다니까. 알았어. 이건 무덤까지 가지고 갈게. 얼른 한탕이한테 알려줘야겠다. 언제 결혼하지? 아, 너무 설렌다. 어이구, 잘한다. 너 알아서 해.
여튼 이번 일들은 하나같이 입 다물고 있어. 당연하지. 역시 이 좋은 소식은 한탕이한테 알려줘야겠지. 그럼 난 갈게. 잠시 후. 아가야, 이게 무슨 일이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왜 그러셔요? 양심이 그 애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 남자애를 데려왔구나. 게다가 집도 해왔고 능력 있는 거 증명했으니 같이 살겠다고 하자니. 네? 아가씨가 이렇게 사고를 치실 줄은. 어머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셔요? 일단 상견례부터 해야 한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모르겠어. 이걸 허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가, 네 생각은 어떻니? 언니, 일단 직접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보는 눈이랑 아가씨가 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거면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게 많은데 과연 그걸 다 할 수 있을지. 그러게 말이야. 할 게 많은데 그걸 애가 챙길 수 있을런지. 옆에서 집을 했으니 혼수랑 예물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가 여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구나. 일단은 내가 노후 때문에 들여놓은 적금을 깨볼까 싶어. 네? 그건 혹여나 어머니 아프실까봐 해놓은 거잖아요. 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가씨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이랑 상황이 달라서 의아하던 참이었거든요. 그러니 염려 마셔요. 아가야 고맙구나.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건지. 그날 저녁. 언니, 무슨 일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아까 어머님이 아가씨 결혼 소식 알려주셨어요. 분명히 준비된 게 없었는데 갑자기 집이 생기셨다고 해서요. 그만큼 저희도 혼수 마련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해주셨어요? 사실 언니,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가 생겨버려서 아빠 없는 애로 키울 수 없잖아요. 언니, 진짜 제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라니, 아가씨,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적어도 의식주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임신은 하면 안 되죠. 아, 일단 어머니께 말씀드릴게요. 네? 아, 엄마가 쓰러지실까봐 그것까진 못하겠어요. 당분간은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설득해볼게요. 아, 일단 알겠어요. 근데 우린 항상 아가씨 걱정이에요. 정말 애기 아빠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솔직히 둘 다 어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도 탕앤의 아버지가 사장님이라 가업을 이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소득은 생기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솔직히 대학 나온다고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네요. 그동안 막내고 어려서 노심초사했거든요. 일단 세부적인 건 말하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언니. 근데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서로 집에 인사를 먼저 하고 상견례 날을 잡는 게 좋아요. 물론 둘이서 해야 하는 거지만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엄님, 아가씨 만나고 왔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안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가씨 의사가 생각보다 강하시더라고요. 에휴, 어쩔 수 없구나. 집이라도 내놔야지. 네? 집을 내놓으실 거라뇨? 어머니가 머무르실 곳도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다 돈이 문제가 아니겠니? 시댁 처가살이가 쉬운 것도 아니니 말이야. 어차피 이 집은 나중에라도 팔아서 애들한테 나눠줄 생각이었어. 일단 절이 원하는데 혼수랑 예물할 건 지원을 해줘야지. 어머니, 그럼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세만 씨도 가족을 끔찍이 생각하니까 반대하지 않을 거예요. 저랑 같이 부동산 가요. 네 할 일만 해도 많이 바쁠 텐데 뭘 여기까지 신경 써. 혼자 가도 충분히 하고 올 수 있단다. 힘들게 어떻게 갔다 오시려고요.
세만 씨도 쉬니까 같이 다녀오셔요. 그래야 제 마음이 놓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잘 말해 놓도록 할게요. 그럼 거절하지 않으마. 어차피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넓은 집에 혼자 있겠니? 이참에 시골 땅도 알아봐야겠어. 잠시 후. 내일 어머니랑 부동산 다녀와. 부동산? 거긴 갑자기 왜? 어머니가 아가씨 결혼자금 때문에 집을 내놓겠다고 하셔서 팔아서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하시네. 뭐? 집을 내놓는다고 하셨다고? 그게 한순간에 팔리지 않으실 텐데. 어머님 그럼 어디서 지내고? 당신 좀 말려보지 그랬어. 우리가 모시고 살면 좋지. 나도 어머니가 좋은걸?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장남인데 동생 결혼 미처 못해준다고 마음 아파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한데 나중에 더 큰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냥 우리가 빌려주는 걸로 하자. 당신 그 정도 여유는 있는 거 아니야? 여유가 어딨어. 당신이 사업하다 망친 거 누가 틀어막았는데. 지금도 내가 번 걸로 겨우 생활하는 거 몰라? 그냥 내일 같이 갔다 와. 안 돼. 못 팔 거야. 그냥 좋은 말 할 때 어머니랑 같이 갔다 와. 아니면 내가 갈까? 알았어. 내일 오후에 같이 갔다 오면 되잖아. 다음날 아침. 우리 큰일 났어. 엄마가 집을 내놓기로 결정했대. 뭐? 그느낌이 안 보였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대? 뭐 때문인지 진짜 모르겠냐? 네 결혼 때문이잖아. 혼수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떡해. 너 엄마 관심 돌릴 만한 거 없어? 우리 그거 담보 잡은 거 걸린다고. 집에 인사하고 상견례 날 잡아야 된다고 할까? 그럼 엄마랑 언니 준비 때문에 부동산 일에는 신경 못 쓸 것 같은데. 그거 좋다. 그럼 얼른 네 남친한테 얘기 좀 해봐. 얼른 진행시켜야지. 당장 오늘 오후에 부동산 가기로 했다고. 오빠 말 믿었던 내 잘못이지. 알았어. 엄마한테 얼른 얘기하면 되잖아. 그나저나 엄마한테 감동인데. 내가 결혼한다고 그런 마음이 드셨단 거잖아. 진짜 우리 엄마가 최고라니까. 근데 차라리 팔고 차익만큼 받는 게 이득 아니야? 그게 이득이라고 한들 엄마가 안 쓰러지겠어? 100% 실력을 거라고. 안 그래도 요즘 눈에 불을 켜고 뭐라 하시는데 난 더 이상 시달리기 싫다. 하긴 오빠가 말아먹은 사업이 몇 개야. 그래도 장남이라고 엄마 선에서 많이 도와줬지? 그러길래 진작 잘하지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군번은 아닐 텐데. 얼른 엄마한테 전화해서 못 간단 말 들으라고. 알았어. 하면 되잖아. 잠시 후. 엄마, 혹시 바빠? 안 바쁘면 나랑 통화해도 괜찮을까? 왜 그러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왜 전화를 하는 거랬니? 내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는 줄 알아?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서운해지려고 한다. 근데 별건 아니고 이번에 한탕에 우리 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 보려고 해. 오늘 오후에 시간 안 나? 저녁에 밥 먹으러 갈까 싶어서. 갑자기 인사라니? 게다가 지금 그걸 얘기하면 어떡하니? 일찌감치 얘기를 해야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니야. 우리도 방금 얘기 나눴던 거야. 무턱대고 상견례 하는 것보단 인사를 한번 드리고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나도 갑자기 이래서 미안하긴 한데 탕이도 오늘 시간 된다고 하니까 그냥 평소대로 먹자. 굳이 화려하게 상을 차릴 필요는 없잖아. 집에는 인사 선물로 과일 바구니 괜찮지? 일단 알고 있을 테니까 오기 전에 연락해. 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셔요? 오늘 저녁에 양심이가 소개해주러 온다고 하는구나. 너희도 와서 봐야지. 네? 갑자기요? 아까까지만 해도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아가씨가 그러세요? 나도 듣자마자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오늘 나갔다 오려고 했는데 어렵겠어. 설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니? 지금부터 집 청소랑 음식 하면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집 신경 쓸 겨를이 없겠어. 그럼 오늘 가서 도와드릴게요.
어떤 사람인지도 궁금하네요. 세만 씨한테도 말해놓고 오늘 약속은 파기라고 전해놓을게요. 뭘 준비해야 할지 고민되네요. 그러게. 식성도 모르니까 음식 준비도 참 어려워. 대부분 음식하면 갈비나 잡채 같은 거 하니까 얼른 장 보고 와야겠어. 저도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어머니 혼자 하기 힘드니까 미리 세만 씨한테 도우라고 전화해놓을게요. 그 애가 오면 더 피곤하기만 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좋지. 마음이라도 고맙다. 그럼 나중에 저녁 먹으러 올 때 말해주렴. 그날 저녁. 안녕하십니까. 어서 와요. 오늘아 고생 많았죠? 멀긴 하더라고요. 향이야, 그렇게 말하면 실례야. 허영심 큰오빠 허세만이야. 세만씨 초면부터 말이 놓으면 어떡해. 전 여기 며느리예요. 반가워요, 한탕이군. 갑자기 온다고 해서 준비가 서투르네요. 넌 미리 얘기해야 우리가 덜 고생하지. 당일에 통보하면 되니? 어째다 보니. 와, 근데 맛있는 냄새 난다. 오늘 저녁은 뭐야? 간단하게 준비해봤는데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앉아서 하나씩 먹어보세요. 더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드릴게요. 어머님 실력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음식이 하나같이 맛있어요. 입에 맞다니 다행이에요. 근데 많이 어리시던데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가요? 사실 둘 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 걱정이 많이 앞서네요. 엄마, 밥 먹는데 체할 일 있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쁘고 착해서 결심했어요. 마냥 저를 어리게만 보지 않아요.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믿고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에요. 물론 가족분들 마음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만큼 양심 누나를 아끼고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어린애들이 사랑을 논할 줄이야. 당신은 조용히 있어 봐. 아무래도 가정을 꾸릴 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직 이렇다 할 자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건지도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부모님과 상견례 자리에서 대화를 나눠봐야 할 것 같네요. 혹시 언제 시간이 괜찮을까요? 오늘처럼 갑자기 날이 잡히는 일은 생기지 않았음 해요. 죄송해요. 주말 어때? 어차피 당신이나 엄마는 거의 같이 있잖아. 우리가 시간 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얘 큰오빠라 걱정이 많아. 그만큼 앞가림 잘하고 애를 많이 챙겨줘.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토요일이라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뭔가 쎄하단 말이야. 사랑한다고 하는데 집을 둘러보기만 했어.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맞는 걸까 의심이 된단 말이지. 뭘 그런 걱정을 해?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애도 정신 차리겠지. 인생 배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너도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솔직히 이제 학교 졸업한 애들이 무슨 결혼을 한다고 그래. 생각한다고 해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주말에 한 번 보고 판단하는 거 어때? 그렇게 흐물흐물하게 넘어갈 일이야? 물론 상견례는 가질 거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렇지. 장남 가장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런 건 남의 집 개보듯이 한다니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이상하게 난 친근감이 든단 말이지. 난 마음에 드는데. 당신은 평소에 너무 예민해서 그래. 초면에 말 놨는데 성격 안 좋으면 바로 덤비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이잖아. 설마 일부러 그런 거였어? 그러다가 헤어져 버리면 아가씨 원망 당신이 사게? 그 정도면 언제든지 싸우고도 남았을 사이야. 근데 괜찮았잖아. 기우야 기우. 그럼 좋긴 하지만 당신 말도 일리가 있긴 하네. 그 주 토요일. 안녕하세요. 허양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탕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탕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심양이 참 예의 바르고 착해요. 솔직히 탕애가 아직 어리고 생각이 깊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양심이가 중심을 잡아줘서 저희가 마음이 참 놓이더라고요. 어머, 우리 양심이가 그러던가요? 아휴, 항상 아이 같아서 물가에 내놓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사돈 되실 분의 말씀을 들으니 한결 마음이 놓이네요. 식사를 하시면서 대화 나누는 건 어떨까요? 주인공 두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고 있네요. 어머, 그렇죠. 그럼 많이 드세요. 우리 며느리가 유명한 곳이라고 직접 예약한 곳이랍니다.
음식이 깔끔하고 괜찮네요. 좋은 며느리 두셔서 부러워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탕이야, 이것도 먹어. 벌써 챙기는군요. 여보, 나도 저거 좀 줘. 직접 먹으면 되지. 저기, 근데 예물이랑 혼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집을 해줬던 것만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가구랑 가전제품 정도만 하고 예물이나 식장은 반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좋은 집도 아니라서 들어와서 살라고 하기도 애매하더군요. 어머,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 어머니, 제가 양심 누나 눈에서 피눈물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애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더라도 1인분 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솔직히 20살짜리 사위는 믿음직스럽지 않았을 텐데 사랑스러운 따님 보내주시면 그만큼 담례하는 게 맞으니까요. 어머님, 저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애들한테 일임하도록 하죠. 아가야, 네가 애들 많이 챙겨주렴. 네, 어머니, 걱정 마셔요. 3달 후. 아가씨, 서방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 온다고 했는데 늦나 봐요. 전화도 안 받네요. 근데 언니, 전부터 말하고 싶었는데요. 그 호칭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언니가 절 생각해서 돈 빌려준 건 알고 있어요. 진짜 새언니가 절 이렇게 생각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서방님이란 호칭은 좀 그래요. 네? 아가씨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서방님이라는 호칭은 하지 말아달라고요. 왜 탕애가 언니 서방님이래요? 아니 그 전에요. 그 전에 돈이요? 오빠가 그러던데요? 반대한 거 미안해서 빌려주는 거라고. 아, 혹시 말했다고 화난 거예요? 근데 전 언니한테 고맙다니까요? 덕분에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근데 탕이는 왜 안 오는 거지? 아가씨, 연락이 안 되세요? 혹시 그 돈 누가 갖고 있어요? 네? 당연히 시댁이죠. 제가 그걸 어떻게 관리해요? 아, 머리가 꽃밭이시구나. 아가씨, 양심이 허공에 날아가셔서 허양심이세요?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가족인가 봐요. 저 먼저 갈게요. 잠시 후, 집. 야, 허세만, 네가 정신을 놨구나. 나갔다 오더니 나한테 왜 화풀이여? 네가 미친 거 아니야? 뭐? 네가 뭔데 돈을 빌려줘? 너 이 집으로 대출받았니? 제정신이야? 그리고 막말로 여기 집은 반은 내 거야. 공동명의라고. 그 공동명의 당사자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런 일을 저지른 거야? 네가 정신을 놓은 거지? 또 뭔 짓 했어? 뭐 했냐고? 엄마 집. 엄마 집으로도 받았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딱 그게 너였네. 그동안 사업 실패해서 생긴 빚이 얼만지 알아? 그게 그래도 다 갚았잖아. 알았어. 그냥 너 그렇게 살아. 우리 이혼해. 난 더 이상 네 뒷바라지 하면서 못 살아.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다신 그런 짓 안 할게. 이제 할 것도 안 남아있잖아. 어머님한테 그대로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날 저녁.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 너희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니? 그것도 세마니까지. 온 김에 잘 됐구나. 식사라도 하고 가지 않겠니? 엄마,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럴 상황이 아니라니.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이혼하려고 해요. 뭐? 너네 잘 지내고 있었잖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허세만, 너 아가한테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말이 나오게 만든 거야? 이가 저도 모르게 집을 담보로 돈 빌려서 아가씨 줬대요. 게다가 이 집도 담보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럴 수가. 세만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다닌 거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내가 나주차고 그랬겠어? 그리고 걔네 결혼 물으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그 집 대출받은 걸로 산 거라고. 양심이가 허락 안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한 건데 모르겠어? 내가 말년에 이게 뭔 일이야.
아이고, 내가 아들이 아니라 짐승 새끼들을 키웠지. 거양심만 불러들이면 되는 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엄마, 어떡해? 나 사귀다. 언니가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 사기라뇨?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똑바로 말 안 해? 너 그 돈 나 어떻게 있어? 사기였어. 결혼 사기였다고. 연락 안 된단 말이야. 집에 가봤는데 텅텅 비어 있었어. 그 말은 다 날리셨다는 거죠? 어, 아, 어머니! 아가씨 뭐예요? 얼른 구급차 불러야죠. 엄마, 정신 차려. 다음날 점심. 애들은 어디 갔니? 잡으러 간다고 나가버렸어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게 아닌가 싶구나. 그게 잡을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 아이들은 쓰러진 엄마보다 돈이 더 귀했나 보다. 어머니, 자식 속은 부모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아가야, 네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번에 확실히 알겠다구나. 자꾸 품어주면 자식들은 더한 걸 요구한다는 거. 너도 이제 네 갈 길 찾아가면 좋겠어. 그동안 세만이 때문에 혼자 가장 노릇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았니?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서 항상 내게 고마운 마음이 많았던 거지. 근데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넌 언제 진흙탕 속에서 탈출하겠어? 이제 너도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야 이혼하면 끝이지만 어머니는 앞으로도 저 남매랑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되지 않겠니? 세만이랑 양심이가 직장 구해서 일하면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난 신경 쓰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하렴. 그동안 네가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렸는데 이제 저 아이들이 부담할 건 해야지. 네, 어머니.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 자꾸 초칠래? 이놈 잡아야 할 거다냐. 피 같은 우리 돈을. 그러게 넌 왜 걔한테 다 맡겨서 이 사단을 만드는 건데.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어? 그런 오빠는 왜 나한테 사기친 건데? 세연이는 대출일도 모르더만. 그만. 너희 둘 다 끼리끼리거든? 어떻게 된 게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당신은 나랑 이혼할 준비나 해. 이혼은 절대 안 할 거야. 그럼 소송으로 가는 거지. 네가 나 몰래 대출받아서 까먹은 거? 그동안 네가 우리 가정 유지에 기여 1도 안 해서 덕분에 내가 이길 것 같아. 위자료 톡톡히 준비해. 그리고 아가씨, 그 나이 먹었으면 생각이란 걸 해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도 이 정도로 바보는 없을걸요? 어떤 믿음이 있다고 그런 큰 돈을 상대방한테 홀라당 맡기시는 거죠? 아가씨 아이까지 가졌다고 했죠? 그건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으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근데 뭐 4개월이 다 돼도 배가 안 부른 거 보면 거짓말이겠지만 어차피 너 소송해도 의미 없어. 어차피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거든. 전혀 법적 문제는 없다고. 그래, 그 방법 뭔지 참 궁금하네. 그거는 한번 해봐야 알겠지.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너랑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이 구질구질할 것 같아서 그래. 넌 어떻게 네 잘못을 그렇게 몰라? 난 오늘 친정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네가 받은 거 그대로 갖고 살아. 그거 갚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될지 알지? 그리고 아가씨도 책임 있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머리에 상식이랑 지식 좀 넣고 살아요. 남편의 여동생 배우자는 서방님으로 부르는 게 맞아요. 얼마나 쪽팔리는지. 그 정도면 어디 가서 내놓기도 쪽팔려요. 씨!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고요? 허세만은 자기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덕분에 소송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기여도 부분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많았기에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 분할도 칼같이 나눠 받아냈네요. 물론 가끔 어머니께 안부 인사는 드리고 있어요. 자식의 잘못이지 어머니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전 남편은 요즘 두세 개의 직업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씨도 직장에 다니면서 갖고 있다네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몰랐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